안녕하세요, 밝은미니 식구 여러분. 색다른 남양 특집 동화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 백설공주 이야기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세간에 떠도는 말로 백설공주는 7난장이와 동거를 했다는 이유로 문란했다는 뒷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요. 진짜 원작이 그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백설공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과 왕비 사이에서 백설이가 태어나고 역시나 태어남과 동시에 친모가 사망하게 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미모의 여성과 왕은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새 왕비는 외모에 엄청 집착을 하는 여자였어요. 딸바 보였던 왕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날이 갈수록 이뻐지는 백설이를 그 왕비는 엄청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을 시켜서 백설이를 죽여버려 라고 말하죠. 왕비의 명을 받은 사냥꾼은 예쁘디 예쁜 백설이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백설이를 죽이려 했죠. 하지만 이름처럼 하얀 눈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백설이의 눈빛에 도저히 그녀를 죽일 엄두가 안 난 사냥꾼은 백설이에게 왕비가 널 죽일 거니까 여기서 멀리 도망가! 라고 말하고 백설이를 숲에 버려두고 돌아가죠. 버려진 백설이는 숲을 헤매다가 7남장이의 집을 발견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대신에 숙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화에서 마녀와 비슷한 설정인 이 새 왕비는 마법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거울에다 대고 미모를 칭찬받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녀의 유행어였죠. 매일매일 성장하면서 미모를 갱신하던 백설이가 이제는 없으니까 최고의 미인은 여왕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를 바랬으나 마법 거울은요 계속 백설이가 제일 예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디테일하게 백설이는 죽지 않았고 깊은 산속에 7난장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왕비에게 위치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비는 노파 변장을 하고 직접 백설이를 죽이러 나서죠. 독사과를 가지고 방판을 합니다. 백설이는 노파가 건넨 독사과를 먹고 예쁘게 쓰러지죠. 공주가 죽은 줄 알고 난쟁이들은 예쁜 백설공주를 예쁜 유리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그 장례 도중 길을 지나가던 왕자가 너무나 이쁜 백설이의 시신에 입을 맞추자 백설공주가 기적처럼 깨어났죠. 그리고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설공주 스토리입니다. 이제 원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주 시리즈의 원작은 독일의 야코프 그림과 빌헬름 그림, 이 둘을 그림 형제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편집한 그림 동화라는 곳에 실린 것이 동화의 원작이라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사실 원작이라고 하는 그림 형제 전집에 나온 백설공주의 내용은 좀 전에 말했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조금의 다른 점을 찾자면 사냥꾼을 시켜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계모가 직접 백설공주를 숲속에 버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왕자의 키스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유리관에 든 백설공주가 너무 예뻐서 왕자가 그 관을 자신에게 달라고 7난장이들한테 부탁을 했고요. 난쟁이들이 백설이가 잠든 유리관을 선물로 왕자에게 줘버립니다. 왕자는 그 유리관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관이 덜컹거리면서 누워있던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빠지면서 깨어났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백설공주의 진실, 알고 보면 무서운 백설공주 이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을 심지어 원작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세간에 떠도는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 먼 옛날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은요, 어리고 예쁜 여자에 환장하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어여쁜 왕비를 두고도 항상 바람을 피우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어린 여자들을 끌어들이는 왕의 망나니 짓에 지쳐버린 왕비는요,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되면 저 망나니 같은 왕이 조금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녀 계획을 급하게 변경해서 서둘러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낳은 딸이 백설입니다. 왕비의 계획대로 왕은 가정에 충실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백설공주가 조금씩 커가면서 어여쁜 외모를 갖추게 되었고요. 어린 여자와 이쁜 여자라며 환장하는 쓰레기 같은 왕은 자신의 딸인 백설공주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버립니다. 불쌍한 백설이, 이런 파렴치한 왕 같으니 어떻게 지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 내에서 백설공주는 굉장히 당돌한 여자로 표현됩니다. 어린 백설이는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푹 빠져버린 아빠인 왕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았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온 나라를 휘둘렀죠. 자기 말 한마디면 왕이 쩔쩔맸기 때문에 흥청망청 국고를 쓰고 나라의 경제력을 자꾸 휘둘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고요. 이 미친 집구석에 혼자서 제정신인 왕비는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백설이를 왕에게서 떼어놓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을 시켜 공주를 없애주기를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냥꾼은 백설이의 여우 같은 짓에 넘어가서 백설이를 안전하게 산속 깊은 곳에다 모셔다 주고만 온답니다. 그리고는 백설이는 난쟁이들 집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도 난쟁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주면서 숙식 제공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후의 내용은 같습니다. 왕비가 그녀가 죽지 않은 것을 알고 방문 판매를 하는 노인으로 변장해서 그녀를 찾아갔죠. 그리고 독을 묻힌 사과를 먹이는데 성공하고 성으로 왕비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평소에 잘 안 씹고 삼키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독에 중독된 게 아니라 사과 조각이 목에 걸려 질식을 해 기절하게 됩니다. 이를 알 리 없는 난쟁이들은 백설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예쁜 유리관에 넣어 장례를 준비했죠. 그런데 타이밍 좋게 그곳을 지나가던 왕자가 그 광경을 보았고요. 예쁜 유리관 속의 백설이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난쟁이들을 설득해서 백설이가 든 유리관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난쟁이들은 왕자에게 백설이가 든 유리관을 주었어요. 왕자는 그 유리관을 자신의 성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네크로필리아, 즉 시체 성애자였습니다. 이쁜 백설이의 사체가 탐났던 거죠. 자신의 성으로 그 유리관을 가져오고 난 뒤 이 왕자는 매일 밤마다 그 시체를 유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녀가 백설이가 든 유리관을 닦다가 실수로 유리관을 떨어뜨리면서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었고요. 죽은 줄 알았던 백설이의 목에서 독사과가 툭 튀어나오면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자는 사실 시체였던 공주가 더 좋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밝힐 수는 없어서 깨어난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왕자의 나라에 왕비가 된 백설이는요, 이를 기념하는 파티를 벌입니다. 여러 나라의 왕족과 귀족을 모두 초대했어요. 근데 이 파티의 목적은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을 축하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하나 더,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게 복수를 하려는 목적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초대된 그의 어머니는요, 파티장에서 백설이에게 생포되어 마녀로 몰려서 그 자리에서 사형당합니다. 이후 백설이와 이웃나라 왕자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이런 막장의 변태에 엄청 충격적인 내용을 가진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동화는 어린이들이 읽기는 하지만 쓴 사람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무언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동화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엄청난 관심을 끄는 이 이야기는요, 동화의 원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관련도 없는 이야기예요. 자칫 이런 자극적인 동화 내용을 어디선가 듣고 이게 원작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기류 마사오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우에다가 요코라는 사람이 그냥 재창작한 이야기예요. 이 작가는요,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왔고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리고 귀국을 한 후에도 주로 역사에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혀낸다는 느낌의 역사책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분이 쓴 저서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뒤편에 숨겨져 있던 대단한 엄청난 역사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서적은 아니고요. 역사 속에 가십 수준의 이야기들을 많이 싣고 있답니다. 그래서 진지한 문학적 가치를 가진다기보다는 오락용으로 보는 서적에 적합하다고 하네요.
이런 그녀가 동화를 좀 더 야하고 잔인하고 자극적이게 어른들이 보게끔 재창작한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 동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 동화라고 한글판으로 책이 출간이 됐대요. 이런 애매한 제목 때문에 원본이라고 오해를 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작가에 의해서 성인판으로 재창작되어 만들어진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흥미 위주로 써냈던 것인데 원작을 착각하게 만드는 제목 때문에 사람들의 혼돈을 주어서 좀 문제가 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일본에서는 이 책 1, 2, 3 시리즈가 1998년에서 1999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베스트셀러를 달고 아예 진짜 날개도 팔려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꽤나 팔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잔혹동화, 이렇게 너무 자극적이고 성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 겁니다. 뭐 재미는 있으니까 성인판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 이야기들을 보려면 절대 원작이 아니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나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보는 정말 순수한 동화에 이런 재창작을 하다니 정말 일본의 발상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히 성진국이라고 불릴 법하네요.